예, 이게 강의 제목이 From Quantum Field to Strings인데 스트링 구경도 못했지 아직도. 오늘 스트링 구경을 잘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리노멀라이제이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와 스트링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 조금 뭐라 그럴까? 역시 또 잘못된 말들이 많이 돌아다닌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려고 하는 강의가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가기 전에 하여튼 하던 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자 장론을 하는 다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계산이 있고 여러 가지 뷰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패스 인테그랄이라는 거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소위 윅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우리는 사실 유클리디안 시그네처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적론이 생긴 모습이 마치 유클리디안에서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윅 로테이션 이름이라고 불러도 되고, 혹은 finite temperature에서의 양자장론, 양자역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통계역학이라는 거를 배운 사람들은 파티션 펑션이란 말들을 들어봤을 텐데, 그거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거기로부터 리얼 월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스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결은 우리가 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일단 믿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할 때 저번에 우리가 뭐를 하고 있었냐 하면은, 맥스웰 티어리에다가 고전적인 맥스웰 티어리에다가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스칼라를 썼었죠. 이 경우에는 콤플렉스 스칼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얘기를 중요하게 했어요. 1번은 이 패스 인테그랄 자체가 컷업이 없이는 큰 의미가 없다. 시작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컷업을 일단 주고 나면은 우리가 윌슨이나 카다노프가 물어봤던 똑같은 질문을 할 때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컷업을 람다라는 컷업에서 시작을 했어. 예를 들어 저게 10의 16승 GeV예요. 혹은 플랑크 스케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그 모든 아주 하이 에너지 모드들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람다보다 훨씬 작은 어떤 스케일에서 이게 LH 스케일일 수도 있고 뉴클리어 피직스 스케일일 수도 있어요. 다시 똑같은 양을 쓰려고 하는데 물론 같은 거일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요 위에 있는 모든 제가 여기다 람다를 붙일게요. phi 람다는 람다까지의 모든 모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아이겐밸류가 작은 것들만 뽑아내서 남겨놓고 나머지를 델타 파이라고 합시다. 노테이션이 복잡하니까 요만큼을 먼저 인테그랄을 해버려도 내가 관심이 있는 입자들의 에너지가 요거보다 작으면 요거 먼저 인테그랄 한다고 문제가 생길 리가 없다. 그래서 요런 일을 벌였을 때는 사실은 똑같이 생긴 라그랑지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곱하기 1 over determinant 어디서 어디까지? 람다에서 뮤까지만.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애매한 애들을 먼저 인테그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래서 요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가 이제 히커널이 해주는 일이고, 그 히커널이 해주는 일을 잘 들여다봤더니, 쟤를 저거의 log of determinant를 계산하는 방법이 대략 ds of s trace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오퍼레이터를 제가 q라고 부르면 sq다. 이 얘기는 뭐야? 그리고 이 트레이스는 뭐냐 하면은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q라는 요거를 해밀토니안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컴플리시스 베이시스에 대해서 트레이스 하는 건데,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를 쓰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요 놈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4파이 s분의 1 제곱, 이 제곱은 디멘전이 4일 때 나오는 숫자예요. 1 더하기 넘버 dx 4승 f 스퀘어 s 제곱 다다다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의 1승은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 f 하나만 이렇게 요것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s 라운드 a 스퀘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엑스포넌트 위에 있는 거는 엑스포넌트는 디멘전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 보면은 인버스 랭스 스퀘어야. 따라서 s는 랭스 스퀘어의 디멘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라운드하고 a가 인버스 랭스라면은 필드 스트렝스는 라운드 f 라운드 이렇게 생긴 애니까 얘는 L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래서 F가 하나 붙을 때마다 S가 하나씩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가 여기 두 개 붙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F3승을 쓸 수 있었다고 칩시다. 쓸 수 있나 모르겠다. 아마 F4승부터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는 S4승이 될 거예요. 그냥 팀은 물론 숫자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숫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 피스를 먼저 보면 요 S제곱이 요 S제곱을 캔슬을 하면서 뭐가 남냐면 ds 오버 S 죄송합니다. 여기에 매스가 있었으니까 요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람다에서 뮤까지 요거를 계산한 게 여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S분의 1을 S로 미분한 거니까 예를 들어 M 스퀘어가 충분히 작으면 단순한 로그일 거고 M 스퀘어가 굉장히 크면은 약간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전체를 제가 I4라고 불렀었고 M 람다 뮤라고 불렀었고 요 놈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요 4G 스퀘어를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적인 세계는 이 뮤의 값이 굉장히 작은 에너지에 해당을 해요. 그렇죠? 1m면은 이 뮤는 얼만큼이지? 잘 모르겠다. 마이크로 일렉트론 볼트? 그거보다 더 작을 것 같은데. 그래서 쿨롱이 봤던 일렉트릭 커플링의 인버스는 요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이 뮤가 굉장히 작아질 리밋에서는 요 놈이 기준이 되는 거야. 쿨롱의 그 값이.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여기는
일종의 mathematical identity야. 물론 exact하진 않죠. 제가 텀들을 다 쓰진 않았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썼기 때문에 하이어 오더 텀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지도록 디자인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 G 스퀘어가 시작할 때 썼던 이 G 스퀘어가 내가 알던 그 G 스퀘어가 아니란 말이야.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요거를 시작을 할 때 썼던 이 컷업에 맞춰서 무언가 숫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리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우리가 실제 실험에서 얻는 거하고 맞춘 다음에 거꾸로 역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이거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무언가를 가지고 시작을 했겠지만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는 거꾸로 이해를 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를 1 over 4g square renormalized 라고 부르고 요 놈을 우리가 베어라고 부르는, 베어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봤었냐 하면은 1 over g 스퀘어 어떤 스케일에서의 밸류를 그리고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 람다하고 뮤하고 그닥 다른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여기서 내가 시작을 했지만 일단 내려왔거든. 또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UV 컷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IR과 UV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또 어차피 마찬가지인 거야. 패스 인테그럴이 주어지고 어느 이상의 스케일은 내가 집어넣지 않고 시작을 합시다. 그 약속에 들어가는 그 스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람다라고 부르든 뮤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디서 시작을 하냐 하면은 H바 C가 1인 유닛에서 시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137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쿨롱의 값이니까. 근데 저 숫자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잘 들여다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가벼운 애가 없으면 아까 저 I4라고 했던 거가 그냥 숫자가 돼요. 요거는 그냥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인테그럴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요 스케일이 M에 맞춰지면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실제 월드에서 일렉트론일 거야. 일렉트론 에너지보다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새로운 일렉트론 다음엔 뭐 전하를 가진 게 여러 가지가 뮤온 나오고 타우 나오고 파이온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꺾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과장돼서 그리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꺾이다가 종국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요 점을 란다우 폴이라고 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란다우 폴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 플랑크 에너지보다 훨씬 높은 데서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란다우 폴에서는 0이 되고 근데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밑으로 가면은 그냥 그대로 익스트라폴레이트 하면 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음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시작할 때 요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F 스퀘어에 음수를 곱하고 마이너스가 또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는 저 라그랑지안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게 QED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거의 항상 일어나냐. 양자장론을 가지고 저런 주식의 계산을 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상 모든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딘가 미니멈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에너지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는 어떤 특정한 짧은 랭스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그 랭스 스케일보다 더 작은 대로 저 라그랑지안을 밀어 넣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윌슨이 이걸 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양자장론이라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컷업을 무한대로 보낼 수가 없게 생긴 애들아. 랭스 스케일을 어느 랭스 스케일보다 작게 할 수가 없더라. 이건 물론 모델 디펜던트한 거야. 어떤 모델은 여기까지 가능하고 어떤 모델은 여기까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성향이 이 람다를 함부로 무한대로 보낼 수가 없더라. 근데 람다는 뭐예요? 에너지의 스케일이고 웨이브 넘버의 스케일이잖아. 그 얘기는 랭스 스케일로 보면은 어느 랭스보다 밑으로 가는 거는 양자장론 체계에서는 잘 안 된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아심토틱 프리덤이라는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970년대 초에 이 계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뭐를 기대를 했었냐 하면은 어떤 장론 모델을 4차원에서 어떤 모델을 쓰더라도 항상 이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카운터 에그젬플을 본 적이 없거든,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모델 한 가지를 찾은 거야. 딱 한 가지. 소위 양밀 이론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양밀 이론을 찾아봤더니, 그래서 양밀 이론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만, 요 A가 더 이상 싱글 컴포넌트가 아니고 이게 이 자체가 n by n 허미션 매트릭스로 주어지는. 그래서 이게 n by n 허미션 매트릭스로 주어지면은 아까는 f mu nu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기고 끝이었는데 이게 매트릭스가 되는 순간 이런 텀이 붙어요. 커뮤테이터가 매트릭스 커뮤테이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커뮤테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F 스퀘어 안에 A 스퀘어도 있지만 A 3승짜리도 있고 A 4승짜리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산이 여기서 끝날 수가 없고 요거를 내가 둘로 나눴듯이 요 A에 대한 인테그랄도 두 쪽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스케일이 높은 A와 에너지 스케일이 낮은 A 두 쪽을 내가지고 똑같은 계산을 여기다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에 붙는 요 숫자가 요 메터가 주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놈이 요거의 플럭추에이션에서 주는 놈이 서로 사인이 반대더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메터 필드가 너무 많이 있지 않고 얘가 도미넌트 하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고 거꾸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아심토틱 프리덤이라고 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인버스 G 스퀘어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G 스퀘어는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인터액션이 점점 작아진다는 하이 에너지 스케일에 가면 갈수록.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1/G 스퀘어가 사인이 뒤집힐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요 놈만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의 그 어퍼 바운드가 없는 거야. 람다가 인피니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게 해피하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론을 써놓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커플링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저거는 그 게이지 커플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저 안에는 스칼라의 매스도 있고 페르미온의 매스도 있고 스칼라와 페르미온을 연결하는 유가와 텀이라는 것도 있고 저 안에 들어가는 커플링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이런 식의 비헤이비어를 보이냐 하면은 그럴 리는 없어. 그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윌슨이 한 이 말, 모든 퀀텀 필드 티어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케일보다 작은 스케일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effective field theory다. 라는 사실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양밀 이론이 있으면 얘는 그나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숏 웨이블랭스까지 더 많이 갈 수 있다더라. 그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 피하기 힘든 정점에 있는 것이 중력이야.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아심프토틱 프리덤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왜 중요했냐면은 QCD라는 것이 있는데 QCD 안에는 글로온이라는 게 있고 쿼크라고 있는데 실험을 아무리 해봐도 쿼크는 예를 들어서 그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하가 우리가 보통 하는 맥스웰 센스에서의 전하가 3분의 1, 3분의 2 뭐 이런 애들이거든. 근데 그런 입자들을 발견한 적이 없단 말이야. 1970년대 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심프토틱 프리덤을 처음 발견을 했을 때는 요거 잘못 그렸어요. 미안해. 진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거야. 어떤 로우 에너지에 혹은 숏, 라지, 롱, relatively long wavelength에 가면은 커플링이 다시 다이버지를 해버리거든. 그 얘기는 얘들 사이의 인력이, 쿼크 같은 놈들 사이의 인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을 절대로 띄워놓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당시에 70년대 초 당시에 그 당시에 선두에 있었던 모든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유일한 체계가 이 양밀 이론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이게 더 중요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는 양자 장론 체계가 매우 매우 드문데 저런 프로퍼티를 못 가진 체계는 넘쳐나거든. 근데 그 넘쳐나는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이 중력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중력이 이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기본적으로 다 그 말들이 어디에 수렴을 할 거냐 하면 중력은 양자화할 수가 없다는 말에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왜 양자화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얘기를 이걸로 하는 게 좋은 일이, 이거 그냥 슬라이드를 갑시다. 이거 쓰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이거 하는 동안 혹시 제가 어딜 가려고 하는지 혹은 그동안 하던 얘기에서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측정값이 무조건 기준일 거야.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뒤로 넘어가 버렸네. 베어 커플링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베어 커플링 더하기 미니멀라이제이션 텀 로그가 있었잖아. 합친 것이 우리가 보는 측정값이 돼야 될 거야. 측정값이 기준이 됐어.
근데 람다 값을 내 맘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10의 10승 GEB를 하든 10의 16승 GEB를 하든 내 맘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은 리노멀라이즈 텀이 로그 텀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열라고 부르는 애들이 지가 알아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열 커플링에 람다 디펜던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합쳐져서 람다 디펜던스가 사라져줘야 되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람다 디펜던스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요거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밀에서는 조금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계산을 쭉 이게 아마 제가 올려놓은 노트에도 이게 계산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론을 안 배웠으면 이 파데포포프가 뭐 하는 애인지 지금 감도 없을 거야. 그런 게 있다고 치고 이것도 1970년 전후로 다 발견된 이야기들이에요. 되게 오래된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그걸 다 합쳤더니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질문도 요게 예를 들어 쿼크의 매스야 혹은 뉴클리온의 매스야. 어디서 보통 시작을 하냐 하면은 최소한 것 스케일 정도에서 보통 시작을 해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 배열 커플링은 달라질 거야. 근데 그거는 어디에 맞춰지는 거야? 여기다 맞춰지는 거야.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니까. 어, 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뭐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그 맥스웰 티어리를 퀀타이즈 했을 때 생기는 완전히 반대 방향. 그래서 란다우 폴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 밑에서만 저 모양의 액션을 쓸 수 있는,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 얘기를 또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누락을 했어요. 자, 근데 요거까지 제가 잘 써먹었어.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람다 4승이라는 애를 주는 애인데 예를 들어서 이 입자들, 소립자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립자들 사이에 인터액션은 하등 관계가 없는 거고 그냥 이 세상에 얼마만큼의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가 있느냐를 거기다 추가를 해주는 컨트리뷰션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건 아직까지도 100%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저걸 어떻게 쟤들끼리 예를 들어 보통 스칼라 그러니까 보존과 페르미온이 반대 사인을 주거든요. 근데 정확히 보존의 개수하고 페르미온의 개수가 딱 맞아가지고 요 컨트리뷰션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얘는 있을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근데 여러모로 이게 문제가 심각해. 왜냐하면 제가 람다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람다 자체가 특별한 밸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너무 커. 내가 GB 스케일에서 하면 요거에 해당하는 스케일이 10 to the 10 GB에서 하면 10 to the 10 GB인데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가 지금 발견했던 그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 우리가 여러분들이 코스몰로지를 요새 배우면 다크 에너지가 있다고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스케일은 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안 되거든, 채. 그러니까 요 숫자가 문제인데 보통의 입자물리 강의에서는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버티를 하고 있는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버티를 집어넣고 요거를 물어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크 에너지 퍼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요거에 있어요. 이거를 내 맘대로 이그노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집어넣고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저번에 누가 디멘전al regularization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디멘전al regularization이 모르는 애가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찌어찌 해서 자기들 사이에 잘 합의를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스케일까지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이론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거든. 하여튼 일단은 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있잖아. 없는 게 아니잖아. 하이어 오더란 이유로 내가 버렸잖아. 근데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약간 저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 똑같은 요런 인테그랄이에요. 요게 S에 4승이 붙을 뿐이야. 그러면은 요거가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냐 하면 M에 의해서 서프레스가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윌슨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카다노프가 했던 생각. 굉장히 많은 많은 레티스 사이트에서 시작을 하지만 레티스 사이트의 개수를 줄여가면서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카다노프의 희망이었거든. 그거를 윌슨이 구현을 한 건데, 윌슨이 구현을 한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요런 종류, 질량에 의해서 혹은 에너지 스케일에 의해서 서프레스가 되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 두 클래스로 나누는 거야, 텀들을. 대부분의 텀들은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쟤들은 로우 에너지 페노메나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윌슨이 해준 얘기예요. 이게 윌슨이한 리노멀라이제이션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5시간짜리 강의해서 이 얘기를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서 그런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됐다. 그 강의의 부제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은 연속적인가? 얘는 무슨 얘기냐 하면, arbitrary short length scale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느냐, 물리학자로서. 이게 세상이 예를 들어 그레인이 있느냐, 하고 약간 다른 질문이야. 그러니까 뭐를 가정하고 시작한 세상에 shortest wavelength라는 거는 따로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옳은 질문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완벽하게 컨티뉴어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게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세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매니폴드고 매니폴드 위에 매트릭이 있고 그 매트릭에 커버처가 중력을 주고 그거에 나이브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하면은 아비트러리 숏 랭스 스케일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매니폴드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야. 이게 퀀텀 미케닉스가 들어온다고 퀀텀은 디스크리트하니까 그냥 말을 섞어가지고 세상도 디스크리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두고 볼 일이에요.
실험을 해서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에 가까울 거야. 근데 일단은 뭐냐면은 세상은 컨티뉴어스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자장론의 체계가 그리고 양자장론이 양자역학의 언더라잉 스트럭처고 양자역학에 있는 모든 희한한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게 양자장론의 체계인데 양자장론이 과연 얘들을 어떻게 핸들을 할 수 있는 거야? 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은 컨티뉴어스하다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 그거를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제를 구별을 못하게 될 때가 있어. 물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가 먼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렇지? 근데 양자장론이건 양자역학이든 뉴턴역학이든 상대론이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디스크라이브하게 만들어낸 우리들의 프레임워크야.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친다 해도 신이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창조를 했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양자장론을 머리에 두고 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가 과연 세상을 제대로 잘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느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지난 이틀에 걸쳐서 한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하면은 양자장론은 최소한 그걸 잘 못할 것 같아. 라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첫날 했던 거를 아주 순식간에 들여다볼게요. 카다노프의 블락 스핀이 뭐였냐 하면, 이거는 그냥 콘덴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데, 실제 그 철광석 같은데 레티스 사이트들이 그 원자 핵들이 앉아 있는 데일 텐데 그 앉아 있는 핵마다 전자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이디얼라이즈 한 거냐 하면 거기에 있는 전자의 스핀을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업다운만 있다고 생각을 하자. 굉장히 코어스한 어프록시메이션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한 게 아이직 모델이었어요. 카다노프가 물어본 거는 그거 우리 다 알아야 돼? 그 자세한 미세한 거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만 철광석이 자석이 된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자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렉트론이 하나 정도 그 뉴클리어 핵에 묶여 있는 철광석들이 다 같은 방향을 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자석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철광석을 캐내면 자성을 띄는데 그 자성을 띄는 게 대략 한 마이크론 정도 사이즈, 10마이크론 정도의 사이즈의 도메인들이 이렇게 얼라인된 도메인이 하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얼라인된 도메인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그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걔들이 일단 온라인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일단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거를 이 많은 전자가 위로 포인트를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나 그 중에 요 4개씩 묶어가지고 대표를 만든 다음에 이 대표들이 위를 향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나 사실은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가 아니냐. 카다노프는 이 생각을 한 거고 물론 이거는 앞뒤가 선우가 뒤 바뀐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기 위한 걸 설명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었단 말이야. 카다노프의 천재는 그거를 설명하는데도 아마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이 9개를 하나로 퉁쳐서 블락스핀이라는 걸 만들고 이 프로세스를 여러 번 하고 결과적으로 옳은 답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물론 카다노프는 본인이 직접 데몬스트레이트는 못했고요. 이거를 제대로 한 거는 윌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계산했듯이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일일이 모든 스핀에 대해서 계산을 한 파티션 펑션도 존재할 것이고, 예를 들어, 이 레티스 사이즈를 3배를 만든 요 블락 스핀을 가지고 한 계산도 있을 텐데, 두 개가 같아지도록 잘 어레인지를 할 수 있으면은 오른답을 왼쪽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훨씬 더 계산적으로 쉬운 일일 거란 말이에요. 베리어블의 숫자를 9분의 1로 줄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유일하게 이그젝트하게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이징 체인이라는 원디멘저널 피어리딕 아이징 모델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원래 아이징 모델이에요. 아이징의 원래 페이퍼가 요거를 했어. 고차원을 한 게 아니야. 딱 요거를 한 거예요. 요걸 한번 들여다보자.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자석이 되질 않아. 1차원에서는. 근데 하여튼 그걸 어떻게든 어프록시메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가 윌슨이 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아까는 이그젝트하게 같게 만들고 싶었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거는 빤히 보이거든요. 이거 제외하고는. 그래서 무언가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잘라버리는 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게이지 티어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슨은 이런 텀들을 irrelevant 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long wavelength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효과가 작아지는 애들을 irrelevant라고 불렀고, 그렇지 않은 걸 marginal 혹은 relevant라고 했는데 3차원 이상에서는 relevant marginal 텀의 개수가 유한해요. 즉 파라미터가 유한한 파라미터만 따라다니면 된다는 얘기야. 2차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차원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입자물리 체계로 들어오면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야. 실제 우리 소립자 체계에서의 근본적인 오브젝트들은 쿼크의 글루온의 이런 애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쿼크 글루온은 실험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발견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그 양밀의 아심토틱 프리덤의 반대쪽 끝에 있는 정글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에서 발견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야. 파이온, 프로톤, 뉴트론. 그렇죠? 똑같은 얘기야. 마이크로스코픽한 스핀 대신에 얘들을 적당히 퉁쳐서 만든 롱 디스턴스에서 적절한 거를 찾은 것이 결과적으로 파이온과 프로톤과 뉴트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알고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윌슨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를 하고 있었구나. 뭐 우리가 아니지. 우리의 선조들이지. 선조들이 사실은 이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카다노프 블락스핀에 해당하는 거를 입자물리에서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스칼라의 이그젬플들을 좀 써놨어요. 이걸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스칼라 필 티어리든 이런 거든 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볼륨이 무한대에서인 것 때문에 오는 무한대가 있고, 에너지 스케일이 바운디드가 안 돼 있는 거에서 오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볼륨은 일단 박스에 넣어놓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파이나이트 볼륨이잖아. 굳이 저 안드로메다에서 뭔 일이 생기는 것 같지 우리가 알고 싶지 않거든. 파이나이트 박스에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 웨이브랭스는 아비트러리 숏 웨이브랭스까지 허락을 하면은 다이버전스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끊는 것이 UV 다이버전스, UV 컷업을 주고 프레임워크 자체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장론의 프레임워크는 UV 컷업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입자물리에서 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컷업을 최대한 높이 밀어내고 그
컷업을 위로 밀어낸다는 얘기는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몰라도 되는 애들만 좀 들여다보자. 이게 입자물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쭉 그냥 넘길게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히커널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같은 종류의 계산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아주 높은 스케일에서의 티어리에서 시작을 해서 파라미터를 줬어. 뭐 질량도 있고 커플링도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즉 이런 식의 에너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그 효과가 작아지는 무한히 많은 텀이 있을 텐데 걔들은 그냥 잊어먹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중요한 텀만 모아보면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텀이 요 텀이 되고 요 텀이 요 텀이 되고 요 텀이 요 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틸다라고 제가 부른 거가 뭐냐 하면은 아까처럼 원래는 람다까지 모든 모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애들은 먼저 버리고 먼저 인테그랄을 해버리고 남은 애들 오케이? 그거를 파이 틸다라고 하면은 요 놈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 계산했던 그 디터미넌트 계산에 해당하는 계산을 하면 이런 숫자들로 쉬프트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쉬프트 된 애들이 이런 것들이야. D디멘전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4차원에서 하면은 얘는 람다 제곱처럼 가고 이 둘은 뭐 D-4니까 0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로그가 나와요. 로그 다이버전스가 나와요. 그래서 디멘전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여러분들이 강제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혀 보이질 않을 거예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카다노프 블락 스핀을 아이디어를 라그랑지안 레벨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한 파이 대신에 조금 덜 마이크로스코픽한 파이 틸다로 대체하면서도 에센셜한 피직스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얘들 가지고 사는 애들이거든. 로우 에너지 엔티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속기 같은 데 가서 매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얘들이에요. 얘를 매저를 한 다음에 얘들은 거꾸로 여기다 맞추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네비터블한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람다 프라임이 여기 로그거든요. 로그 다이버전스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합이 어떤 정해진 양이면은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정해진 양이면 뭔 일이 생겨야 돼요? 람다 2 자체가 로그 다이버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이버전스라는 말은 제가 어떤 의미냐면 람다를 굳이 무한대로 보내려고 하면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도 열심히 얘기했지만 람다나 뮤나 이런 것들이 없애버려야 되는 애들이 아니야.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람다는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정하지만은 그걸 무한대로 보낼 수 있는 애는 일반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베어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큰 양들인 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거꾸로 요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입자물리예요. 근데 고체물리는 이렇지 않아. 고체물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그냥 요것이 가진 현상에 관심이 있어. 굳이 이거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슈퍼컨덕터를 만드는데 QCD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QCD는 다 여기에 있는 거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슈퍼컨덕터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QCD를 알아야 됐으면 모든 물리학자들은 입자물리학자가 되고 촉근물리학자가 됐어야 돼.
안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너무 사는 게 우리 과학의 발전이 없었을 거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자장론 체계는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 뭐 슈레딩거라든가 뭐 콘데스메러를 내가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줬어. 전자들이 있고 핵들이 있고 얘들이 레티스를 만들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 근데 거기서부터 자석이 나오느냐, 그 메탈이 나오느냐 하는 질문들은 여기 가서 그냥 물어보면 돼. 훨씬 더 큰 랭스 스케일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양자장로는 요 프로세스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렇게. 슈퍼컨덕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쿠퍼 페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쿠퍼 페어는 이 웨이브 펑션이 되게 큰 애거든? 왜냐하면 전자를 핵자들이 막 바이브레이트를 하는 걸 네 개체로 해서 얘들을 묶어 놓는 거라서 전자 두 페어 만들 때 거리가 굉장히 커요. 앵스트롱이 아니야. 10앵스트롱 이상일 거란 말이야. 걔들은 여기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BCS 이론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걸 거야. 자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리는 이만큼만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윌슨이 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무한히 많은 irrelevant term을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에 좀 이상한 애들이 좀 섞여 들어와도 여기에 하등의 영향을 안 주는 놈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QCD를 알아야 돼. 근데 QCD를 알게 된 거는 1970년대 이후잖아. 슈퍼컨덕터를 알게 된 거는 훨씬 전이에요. BCS 이론도 그거보다 최소한 20년 전 이야기야. 아무 문제 없이 했잖아. 이거 몰라도. 왜냐?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과학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DNA 배우잖아,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DNA 배우지? 이 DNA가 모이고 모아가지고 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조류학자면은, 물론 요즘은 조류학자들도 어떤 이유를 위해서 유전자 트레이싱을 하겠, 옛날 조류학자들이 이거 알고서 했겠어요? 상관없어요. 스케일이 다른 데서는 다른 메소돌로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모든 내추럴 사이언스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아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자물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그게 아니야. 현상을 물론 설명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현상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이해하고 싶은 거야. 프로톤과 뉴트론에서 끝나질 않고 걔들 안에는 쿼크가 있고 글루온이 있었다라는 얘기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매저를 하고 이론을 전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뭐였지?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이 프로세스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는 프로세스지만 얘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다시 왜? 이 안에는 똑같은 요거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다양한 캔디데이트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캔디데이트를 나열을 하면 사실상 프리딕터빌리티가 사라져.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준 매직 워드가 하나 있어. 뭐냐면 리노멀라이저빌리티야. 윌슨 한참 전에 파인만 이런 사람들이 이 체계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리노멀라이저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론만 우리는 상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나오는 텀들을 극도로 제한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놈이 가지고 있는 무한히 많은 가능성들을 다 손으로 쳐낸 다음에 그거 물론 나중에 그거를 저스티파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리노멀라이저빌리티는 또 무언가 다른 거에서 개런티가 결국은 돼야 되잖아요. 그 개런티가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람다를 얼마나 높은 에너지까지 밀어 넣을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입자물리고 조건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오른쪽이 정해지는데 아까 QED에서 봤듯이 이게 제한 없이 오른쪽이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질량이거든요. 근데 무언가가 있어. 이론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실험에 맞췄어. 얘가 1GeV야. 거기에 맞는 오른편을 들여다봤더니 무언가 아까 얘기했듯이 람다가 커질 때 굉장히 많은 람다 디펜던스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숫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찾아가 봤는데 만약에 어떤 이론을 누가 줬는데 요 값이 어느 순간에 0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0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람다를 더 키우면 요게 음의 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m 스퀘어잖아. m 스퀘어가 음이면 뭐야? 뭐라 그래요? 이름 있잖아요. 몰라 정말? 아무도 몰라? 응? 타키온이라고 그러지? 타키온은 뭐냐 하면 빛보다 빠른 애야. 빛보다 빠른 애 없다고 우리 생각을 하거든? 그 얘기는 10중 8구 무슨 얘기일 거냐 하면 고기 이상에서는 요렇게 생긴 라그랑지안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윌슨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이론들은 이런 문제가 어디서 결국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로그로 가서 굉장히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란다우 폴처럼 예를 들어 싱글 스칼라에서는 요게 굉장히 빨리 와요. 요게 0이 되는 자리가. 그래서 내가 시작한 데서 두세 배 에너지를 늘려서 벌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물론 그거는 요 값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쓰고 있는 이 양자장론 패스 인테그랄 자체가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위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더 훨씬 더 복잡한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런 놈으로 내려올 수는 있으나 그 얘기는 이 위의 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파티클 피직스의 스탠다드 모델에서 만족을 못하고 그거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비욘드 스탠다드 모델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좀 들어봤을 텐데 그게 다 이런 종류의 문제인 거야. 이론 체계가 망가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탠다드 모델에서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람다2가 아니고 아마 스탠다드 모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 람다4가 사인을 바꿔요. 에너지를 올리다 보면. 물론 굉장히 높은 데서 바뀌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쓰는 그 체계 안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썼던 그거예요. 1 오버 G 스퀘어가 사라졌네. 왜 사라졌니? 사라졌네. 죄송합니다. 이게 위 엑시스가 1 오버 G 스퀘어예요. 그게 에너지를 높이면 어느 순간 0이 되는 게 란다우폴 문제고 요 위로는 체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양밀히 이거에 정확히 반대 일이 생겨요.
높은 스케일에서는 커플링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in principle 얘는 무한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람다 자체를 무한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보면 뭐 그렇게 달라. 여기서도 0되고 여기서도 0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리노멀라이제이션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조금 이해를 하고 나면 두 가지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하면 결과적으로 말은 똑같아. 우리가 썼던 그 라그랑지안 그 파티클 소립자 콘텐츠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마찬가지야. 근데 요 밑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는 쿼크와 글루온을 가지고 세상을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얘들은 더 이상 요 밑에 가면은 쿼크하고 글루온이 좋은 변수가 아니고 파이온과 뉴클리온이 좋은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윌슨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리노멀라이제이션이 무엇이냐, 다이버전스가 무엇이냐를 얘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양자 장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생겨 먹은 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자 장론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 모든 곳에 다 쓰이고 있지만 무소불위한 게 아니야.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한계점들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옛날에 반세기 전에는 뭐를 알았냐 하면 QED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뭐 그 뉴클리온들 알고 있었고 파이온들 알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아 그게 아니구나.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 스탠다드 모델도 한없이 우리가 고에너지에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비욘드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거를 안 할 수는 없겠다라고 모든 이론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은 띠어리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니 어떻게 바뀌어야 되니 얘는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 실험을 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 이게 뭐 신이 우리한테 계시를 내려줄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찌어찌 해서 이걸 다 끌고 갔다고 쳐도 플랑크 스케일에 가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모양은 이런 리노멀라이제이션 게임에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 QED의 란다우 폴이 사실은 요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먼저인 거야. 란다우 폴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어, 이 상대론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상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안 좋은 애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걸 양자 장론, 양자역학 안에 들이밀려고 할 때, 그 중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중력이 있다는 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역시 파티션 펑션 같은 거 계산을 해본다고 쳐요. 중력을 포함한 상태에서.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맥스웰 띠어리에서 란다우 폴이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F 스퀘어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음수가 되면서 패스 인테그랄 자체가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력은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게 소위 스칼라 커버처라고 하는 놈 자체가 라그랑지안 덴서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힐버트 액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커버처가 여러분들 이런 거 커버처잖아. 이렇게 휘어 있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공의 커버처를 우리가 양으로 우리 컨벤션에 의하면 양이라고 해요. 양의 커버처라고 해. 그러니까 그게 이쪽으로 휘어진 거하고 이쪽으로 휘어진 게 같은 사인이라는 의미야. 근데 공에 반대되는 개념이 안장이잖아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휘어 있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걔들은 음의 커버 하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커버처에 제곱이 나오면은 항상 요양이 양수가 되면서 혹은 음수가 되는구나, 그 경우에. 요 놈이 예를 들어 항상 뭐 마이너스 R2 스퀘어였다. 그럼 요 전체가 항상 양수가 되면서 엑스포넌트 위에 올려놓기가 아주 편해요. 계산이 편해져. 가우시안 인테그랄 비슷한 걸 하면 돼. 커버처가 큰 데는 주로 컨트리뷰션이 많이 없을 거야. 근데 요거 보면은 양일 때와 음일 때가 요 사인이 사실은 완전 반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이거 써놨나? 예를 들어 스피어 같은 거 생각을 해볼게요. 길이가 L인 라디어스가 L인 스피어야. 요거의 커버처는 1 over L 스퀘어일 거야, 대략. 오케이? 근데 이게 S4예요. 그럼 커버처를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4스피어의 볼륨은 얼만큼이야? 적당한 2파이 애들이 붙어 있고 L의 4승이지. 적분을 하면 전체가 어떻게 가? L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L의 제곱이 앉아 있을 거야. 근데 L에 내가 사이즈를 제한을 두지 않았잖아요.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이버전스를 또 아까 보던 UV 다이버전스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 얘는 어디서 나오는 다이버전스냐 하면은 커서 나오는 다이버전, 인프라레드 다이버전스에 가까운 거야. 인프라레드 다이버전스는 전혀 다른 애거든요. 그거는 컷업으로 피할 수 있는 애, 컷업이 들어와서 무언가 다른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력은 패스 인테그랄을 시작을 못 하는 거야. 양밀은 뭐 하이어 프리퀀시들이 로어 프리퀀시에 어떤 영향을 주네, 안 주네, 뭐 그런 얘기를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중력은 시작을 못 해. 요 놈이 양수가 되는 파트가 나오면서. 이게 가장 간단하게 중력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요거를 플러스 놓고 R 스퀘어를 했으면 그 이론은 될 거야. 근데 왜 그 이론은 못 써? 아인슈타인의 상도론이 너무 잘 맞거든. 예를 들어 아까 지나간 이런 거.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이거 사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현대 21세기 코스몰로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실험적인 증거는, 오브저베이셔널한 증거는 현대 코스몰로지야, 사실은. 블랙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코스몰로지 너무 잘 맞거든, 이 세상. 자, 그래서 그래버티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버티를 어떻게 우리가 포함을 하면서 양자적인 세계관을 킵을 하느냐. 그걸 뭐 아인슈타인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말이 보통은 어떻게들 들어봤을 거냐 하면은 중력을 포함한 대통일장 이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들어봤을 거야. 아인슈타인이 그런 걸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 후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 아까 제가 리노멀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노멀라이제이션이 양자장론의 거의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리노멀라이제이션 자체가 안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양자장론은 0, 1, 2 하다가 2부터 이상하네? 이걸 어떻게 고치지? 하다가 윌슨 이야기가 나온 건데 아인슈타인 이야기는 상대론 이야기는 0 다음에 1을 못하는 거야, 지금. 프레임워크에 전혀 끼워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우리 돌아와서, 우리의 이론 프레임워크가 우리가 보는 세상을 어디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가 이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상대성 이론을 포함한 새로운 종류의 프레임워크가 존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람다를 무한대로 실제로 보낼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1번 양자장론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양자장론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얘만 패스 인테그랄의 모양을 바꿀 순 없잖아. 중력과 이 별은 우리가 스탠다드 모델의 렘넌트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중력은 이 중력이잖아요. 두 개가 따로 놓은 두 개의 다른 체계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리노멀라이저빌리티의 문제라고들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노멀라이저빌리티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스트링이 예. 어, 무슨, 혹시 중력 자체를,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자체를 그 재규격화 해가지고,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론의, 그러니까 양자장론 말고 그냥 아인슈타인의 이론 자체에 더 큰 구조가 있어서 재규격화가 가능해서, 만약에 그걸 재규격화한 게 지금의 현재 아인슈타인 이론이라 그러면, 만약에 그 더 근원적인 상대론에서는 만약에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경로적분을 정의할 수도 있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게 맞을 예, 것 그런 걸 같은지. 찾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충분히 낮추면 여기로 와야 돼. 근데 그게 이 프로세스가 제가 리노멀라이제이션을 콜스 그레이닝 프로세스라고 했잖아요. 그게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할 수 있냐 하면은 얘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풀어내는 그 하이 에너지 스케일에 뭐가 가능하느냐까지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은 그 질문 자체에 적절한 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텀을 만들어내는 거는 항상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다이버전 나오기는 하지만 어, 그러나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뒤에 붙는 놈들이 너무 많아. R 스퀘어 이런 것들이 얘가 항상 도미넌트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뒤에 또 엄청 지저분한 애들이 많이 붙게 돼 있어.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정의조차도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일러스트레이트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ML 티어리에서 저 계산을 그 원룹 계산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과대포 어쩌고 이런 말이 살짝 나왔다가 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해야 돼요. 게이지 프린시플이 있기 때문에 디피오모피즘 인베리언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했어요. 70년대에 러시아 쪽에서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야. 그게 그걸 하려고 똑같은 거 양밀에서 했던 그거를 중력에서도 해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안 돼. 그럼 교수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중력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중력하고 양자장론 둘 다 이제 상위 구도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는 건데, 그 전에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일단 양자장론 놔두고 중력 자체만을 더 그렇죠. 큰 걸, 정력 자체에 자체만을 그러니까 양밀에서 했던 똑같은 똑같은 짓을 거를 중력만 갖다 놓고 둘 놓고, 사이 커플링을 네, 잊어먹고 그렇게, 그것도 안 됐단 그것도 말이야. 안 돼서 결국엔 두 개 다를 이렇게 예, 바꾸는 어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선택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사람들은 많지. 대통합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내가 이제 첫날 얘기했듯이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투 더 포인트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까지 갈 때 했던 그 수많은 말들 중에 100년 후 우리 입장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말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굳이 그렇게 가진 말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고 하다가 어버버 하다가 나온 게 이제 스트링 디어리인데 왜 스트링 디어리를 지금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엔타이 스트링 커뮤니티에 그 걸출한 저자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책을 써가지고 100만 부씩 팔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는 처음에는 웃고 넘어갔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야. 이 스트링 티어리가 뭐고 윌슨이안 리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필링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와서 조금 후회가 되는 게 옛날에 콜로퀴움 다니고 이런 강의를 할 때 학생들과 특히 난 학생들보다도 사실은 물리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 다른 분야 교수님들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다를 게 없어. 다른 분야를,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터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도를 생각하면 일반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 뭐 양자역학을 아니까 조금 낮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요만큼도 못 알아들을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파퓰러 아티클, 파퓰러 책들, 뭐 유튜브 심지어는 이런 데서 잘못 회자되는 거를 방관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강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본론을 지금 15분 만에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 매트릭이 뭐냐 하면은 매트릭이 해주는 게 우리한테 사실은 별게 아니고 프로퍼 타임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대론 처음 배울 때 스페셜 렐라티비티 처음 배울 때 쌍둥이의 퍼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 많이 쓸데없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심지어는 일반 강연도 이걸 했어. 하도 답답해가지고. 관성계니 뭐 이런 다 쓸데없는 소리거든, 사실은. 아인슈타인에게 필요했어. 왜냐하면 관성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일반인들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는데, 마치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잖아. 관성계는 누가 만들어낸 거야? 갈릴레오가 만들어낸 거야. 그 다음에 렐러티비티도 갈릴레오가 만들어낸 말이야. 스페셜 렐러티비티라는 말이 갈릴레안 렐러티비티가 아니라는 말을 스페셜 렐러티비티라고 부른 거지. 거기에는 방점은 스페셜에 있는 거지 렐러티비티에 있지 않거든. 근데 이게 뭔가 잘못 철학자들이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젊은 학생들한테 피드백이 돼가지고 이상한 임프레션이 생겼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매트릭이 있으면은 프로퍼 타임을 정해준다. 내가 뭐 일정한 속도로 가든 내가 우주선을 타고 온갖 짓을 보여저를 타고 있건 간에 아니면 지구 위에 위성이 돌아가고 있건 간에 걔가 느끼는 시간은 프로퍼 타임이란 말이야. 프로퍼 타임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매트릭이 정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인테그랄을 하면 어떤 오빗에 대해서 프로퍼 타임의 결정이 되고 요 인테그랄 자체가 프로퍼 타임이고 걔가 이 파티클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프로퍼 타임을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렐라티비스틱 트래젝토리야. 똑같이 스트링도 마찬가지야. 스트링도 외부의 요걸 줄게요. 요거 이제 매트릭이 없을 때 요게 이제 프로퍼 타임이란 말이야. 요거는 알잖아요, 여러분. 액션에 맨날 스페셜 렐러티비티 할 때 항상 거쳐가는 애란 말이야. 이제 그래버티가 있으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요. 그래버티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은 1차원 오브젝트, 시간만 아는 애 말고 스페셜 익스텐션이 있는 스트링에 해당하는 렐러티비스틱 스트링은 어떤 액션을 가지고 있을 거냐면 요거의 가장 간단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리아야. 물론 이제 시간이 섞여 있으니까 이걸 에리아라고 부르기가 좀 프로퍼 타임 슬래시 에리아야. 요 액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 렐러티비스틱 스트링이에요. 근데 스퀘어 루트 안에 라그랑지안이 있으면 이거 여러분 퀀타이즈 못 하잖아.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걸 남북어또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퀀타이즈를 할 거야? 여러분들이 들어본 스트링의 퀀타이제이션은 이거일 리가 없어. 실제로는 뭐를 하는 거냐 하면은 그래서 아까 그거에 relativistic particle에 해당하는 relativistic curved spacetime에서의 스트링 액션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역시 에리아예요. 실제로는 뭐를 하는 거냐면 폴리아코프 스트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요것을 쓰는 대신에 요거를 쓰는 거야.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내가 요거에 해당하는 파트를 올려놓을게요. H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생각하면 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라그랑지 안에 들어있는데 타임 데리버티브가 없는 애들이야. 그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하여튼 H의 이퀘이션 모션을 쓸 수는 있잖아. 그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H가 기본적으로 요 피스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요 놈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H의 역할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니까 물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애야. 그냥 도움이야. 얘를 스퀘어 루트 있는 애를 스퀘어 루트를 없애는데 쓸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월드슛 매트릭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매트릭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 과정이 실제 요놈의 매트릭은 뭘 거냐면 스페이스 타임에 G라는 매트릭이 있으면 얘를 인베드를 하면 그 인베드 하는 것 때문에 소위 인듀스드 매트릭이라는 게 생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1m야 라는 정의가 있잖아. 스페이스 타임에. 거기다가 저 끈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면 그 끈의 길이도 1m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혹은 그 끈을 똑바로 안 놓고 이렇게 굽이 갔어. 그러면 1m가 아니겠지. 더 이상 2m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길이는 누가 정해주는 거야? 스페이스 타임에 있는 매트릭을 가지고 정하는 거야. 쭉 적분을 해가지고. 그게 여기 앉아있는 거. 고놈이 요놈. 그래서 이 스트링의 매트릭은 요놈이고요. 여기 IJ 컴포넌트, 요 IJ 매트릭스고, 요 H는 진짜 매트릭이 아니라 오그질리어리한 그냥 내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집어넣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일을 사실은 그 렐러티비스틱 미케닉스에서 여러분들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론을 배웠으면 아마 그 상대론의 파티클 중력이 있는 상황에서 파티클 액션을 쓸 때 요 액션을 안 썼을 거야. 스퀘어 루트 없는 애를 썼을 거야. 요거를 쓰고 H를 1로 놓은 요거를 썼을 거야. 이렇게 하면 크리스토퍼 심볼이 나오거든요. 지오데스 이퀘이션 나오고. 좀 복잡한 얘기니까. 하여튼 여기서도 오그질리어리 한 거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H라는 값이 무엇인지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2차원 아까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H가 이게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에는 코디네이트 두 개가 있죠. 그럼 내가 코디네이트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소위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인베리언트. 코디네이트라는 거는 피지컬한 게 아니야. 내가 아까도 스페셜 렐러티비티 얘기하면서 이너셜 코디네이트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책이 이너셜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려면 그 파트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H는 심메트릭 2x2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세 개야. 다이고널 두 개, 옵다이고널 하나. 그치? 그래서 이 H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를 없앨 수가 있어. 코디네이트를 잘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 다이고널 하되 다이고널 그 밸류를 무언가 논트리비얼한 걸 주는 것까지는 내가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거를 제가 안 썼나요? 안 썼나 봐요. 아이고 안 썼군요. 미안해요.
아까 여기요. 여기다가 디터미넌트 H는 두 개 들어가는 거지. 2x2 매트릭스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모양을 쓰면은 잠깐만요. 요 모양을 쓰면은 요 엑스포넨셜 2로가 두 번 들어올 거야. 근데 내가 스퀘어 루트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포넨셜 2로가 한 번 있을 거야. 근데 얘는 h의 인버스거든. h 엑스포넨셜 2로가 마이너스 파워를 가지고 한 번 있을 거야. 사라져. 요 안에서는 얘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근데 당연해.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실제로는 이거거든? 이게 진짜거든? 얘는 계산의 편의를 집어넣었어. 얘가 안 사라져주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거야. 추가적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는 상황이 돼버릴 거야. 많은 일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액션 레벨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요 놈이 사라져버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헬스 인테그랄을 하잖아요. 요 x는 뭐냐 하면 이 스트링의 모양이에요. 스트링이 어떻게 임베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펑셔널 인테그랄을 다 해버렸어. 그래 놓고 나서 이 펑셔널 인테그랄을 한 다음에 여기 얘는 이 로 디펜던스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 결과도 과연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로 디펜던스가 되살아나요. 이런 현상을 양자장론하는 사람들은 아노말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바일 아노말리라고 하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 H는 더미 베리어, H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인트로듀스 한 거고,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인트로듀스 한 요 로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놈이 H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사라져 주지 않으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근데 계산을 해보면 안 사라지거든, 얘들이. 스페이스 타임 매트릭 아무거나 주고 이 계산을 하잖아요. 사라지질 않아. 그리고 이 사라지지 않는 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이걸 어떤 2차원의 양자장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양자장론의 윌슨이안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2차원 장론이어서 2차원이 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모든 거 잊어먹고 이런 라그랑지안을 가진 상태에서 가진 상태에서 똑같은 짓을 할 거야. dx를 하는데 이것도 양자장론이니까 람다가 없이는 될 리가 없어. 근데 이걸 람다로 한 다음에 뮤로 내리고 싶어. 근데 얘는 람다고 얘는 뮤야. 오케이?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아까 게이지 티어리 할 때 1 over g 스퀘어라고 썼던 게 있잖아요. 키네틱 텀 앞에 붙어 있는 애죠. 얘가 바뀔 거야, 그치?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면은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겨요. g mu nu 뮤에서의 값이 g mu nu 람다 더하기 숫자가 있고 로그 람다 오버 뮤가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R mu nu라는 게 나와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리치 커버처 텐서라고 해서 리만 텐서가 컴포넌트가 4개짜리거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만 커버처 텐서인데 요거를 컨트랙트를 한 거야. 얘가 얘야.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1번, H는 이게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 하면은, 랭스 스케일을 할 때,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 P 스퀘어의 크기를 람다보다 작게 할 거야, 뮤보다 작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가려고 봤더니 매트릭을 바꿔야 돼. 얼만큼 바꿔야 돼? 요만큼을 바꿔야 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제가 요 h를 exponential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뀐다는 자체가 첫 번째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로 디펜던스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아까도 제가 중력 이야기를 할 때 문제는 커버처가 항상 양이거나 항상 음이면 뭔가 빠져나갈 바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양인 놈도 있고 음인 놈도 있다고 그랬어. 스페이스 타임 커버처가. 근데 요거 보면 요 숫자는 정해졌을 거 아니야. 계산에 의해서. 로그 있고요. 커버처야. 근데 예를 들어 얘가 G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했는데 얘는 네거티브 데피니트 했었다고 칩시다. 뭔 일이 생길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어느 순간에 캔슬을 해버릴 거야. 스페이스 타임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2차원 양자장론이 4차원에서 대부분의 양자장론이 갖고 있었던 종류의 똑같은 디지즈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고에너지에 가서 뭔가 다른 이론에서 얘들이 왔겠거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매트릭이거든. 다른 게 아니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액션, 요 부분이 이제 방금 썼던 거고 조금 이게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텀들이 생겨요. 그래서 얘들이 안 바뀌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리밋을 갈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려면 요게 요 뮤 디펜던스, 요 피스, 여기에 있는 요거를 써놓은 건데 요것도 0이어야 되고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어야 돼요. 근데 요것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밑에 거는 잊어먹고 요거 보시면은 리치 커버처 이퀄 무언가처럼 생겼죠. 이게 뺑뺑 돌리다 보면 저게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폴리아코프 스트링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스트링, 펀더멘탈 스트링이라는 게 컨티니엄 리밋까지 퀀타이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데 이게 2차원이라 가능한 거거든요. 4차원에선 저게 쉽지 않은 일인데 2차원엔 그게 가능해 보여. 그래서 2차원이 특별한 건데 조건이 있어. 선결 조건이 뭐냐 하면 스페이스 타임이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돼.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만족을 안 하면은 퀀텀 스트링이 존재하질 않아. 펀더멘털한 퀀텀 스트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상황인 것이 별로 한 일이 없어. 어떤 시공간을 준 다음에 이 시공간에다 퀀텀 스트링을 놓고 그 안에서 너 스스로 퀀타이즈하고 잘 놀고 있어봐. 라고 했는데 얘가 이런 거 반항을 하는 거야. 내 주신 요 시공간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안 맞는데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0차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퀀텀 스트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4차원에서 제가 컨티니엄 리밋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2차원이 이게 매우 특별해서 컨티뉴어스한 리밋이 비교적 쉬워요.
월드쉿은 2차원이거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최소한 스트링 너는 퀀텀 레벨에서 잘 살아봐라. 그랬더니 스트링이 그거 쉽지 않은데요. 스페이스 타임을 제대로 안 주시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그래버티가 클래시컬한 아인슈타인 그래버티예요. 클래시컬 아인슈타인 그래버티가 퀀텀 스트링의 네세서리 컨디션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그냥 생길 리는 없어.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클래시컬 그래비티만 하면 돼. 여기로 가면 좀 곤란해. 여기 딱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한 걸 보면 그럴 리가 없어. 퀀텀 스트링이 컨티뉴엄 리밋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클래시컬 그래비티가 나왔거든. 근데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래시컬 그래비티는 컨티뉴엄 리밋은 개뿔, 패스 인테그랄도 잘 안 돼. 그 파트를 아직 우리가 몰라. 왜냐? 우리가 스트링 티어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거든. 조금 전에 한 이야기 수준에서만 스트링 티어리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스트링들을 양자장의 조각으로 만들어내는 소위 스트링 필 티어리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시작도 못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주 조금 0.1% 해놓은 상태야. 그거를 하면 아마도 컨티뉴어스 리밋까지 가는 아까 우리 원했던 제대로 된 중력을 퀀텀 그래비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추측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뒤에 쓸데없는 잔소리들이 되게 많은데 굳이 그거를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질문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얼티메이틀리 요런 체계를 가지고 한 것이 요 매트릭 없이 윌슨이 우리한테 준 선물인데 요걸 매트릭을 집어넣는 순간 요 프레임워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유일한 캔디데이트이 지금 아까 같은 의미, 아주 인다이렉트한 의미에서 스트링 티어리인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스트링 하는 사람들이 손을 못 놓고 있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40년이 넘은 힌트이긴 하지만 이거에 근접하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거든. 하여튼 오늘 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점심 우리 먹어야 되니까 그 질문 안 받고 혹시 할 질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와서 하셔도 되고 점심 먹으면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합시다. 네, 고생했습니다.